자, 여러분 안녕하살법. 손잡을 이렇게 야 너무 많이 짰어. 너무 많이 짰어. 너무 이쁘고 좀 멋있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벙커프라이의 고사장입니다. 자, 그때 문제가 이거였죠. 잠깐만 어디였냐. 요 녀석을 어떻게든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제 일단 계획을 설명드릴게요.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요 모서리에다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마 힘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쪽 면에다가 일단 요쪽 면에 살을 덧대는 식으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아까 저 부분이 요런 모양이죠. 네. 잠깐만, 어떻게 해야? 나도 헷갈리네. 이쪽 면에다가 런너의 그 넘버 파츠 플레이트 부분을 잘라서 접착을 하는 거죠. 붙인 다음에 아마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공하는 거죠. 요걸 잘라서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 요쪽 면을 요쪽 면 보일래나? 요쪽 면을 갈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 최초 요런 모양이었는데 여기다가 살을 하나 덧대고 얘를 좀 깎아주는 거죠. 얘를 살짝 갈아주고 얘도 아마 살짝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요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면 이쪽 부품을 결합한 다음에 이쪽을 마저 순간접착제로 접착을 해서 고정을 하면 아마 뭐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야, 정말 이거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순접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넘버 플레이트 부분을 게이트에서 잘라서 자,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순간접착제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깎아서 마저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 프라 경력 진짜 한 40년? 건프라 경력, 건프라까지는 아니죠. 어쨌건 경력 40년은 좀 과했나? 어쨌건 제 프라 경력상 정말 살다 이런 작업은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 반다이를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접을 이렇게 야, 너무 많이 짰어. 너무 많이 짰어. 여기다가 아까 잘라놓은 요 넘버 플레이트를 이렇게 붙여서 접착. 요게 굳으면 다시 갈아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굳혀야 되니까 엑시아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엑시아로 한 방에 굳히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아입니다. 요게 엑시아입니다. 순간 접착제 경화제죠. 건담 엑시아는 아니에요. 어쩌다 이름이 똑같이 엑시아가 됐는데 요거를 살짝 뿌려주면 되면 살짝. 그리고 웬만하면 실내에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실내에서 하는데 혼자 사니까.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시 맞기 싫으면은 나가서 하세요. 냄새도 고약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거 유독 냄새 맡으면은 몸에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뿌려요, 살짝만. 이런 식으로. 엑시아를 뿌려보면은 아시겠지만 엄청 고소한 냄새 같은 게 확 납니다. 겉에 묻은 찌꺼기 요 액체들은 이렇게 휴지로 그냥 닦아줍니다. 닦아버리세요, 이거는. 야야야, 이거 큰일났다. 여러분 제가 방금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ABS 소재에다가 엑시아를 뿌리니까 이 플라스틱이 녹네요. 어째 이런 일이? 휴지 부분이 약간 붙었어요. 오씨, 뭐지? 건프라도 반다이 제품도 그랬나요? 몰랐네. 약간 표면이 녹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표면 이상해진 거 보이시죠?
플라스틱이 좀 녹았습니다. 이건 뭐 사포질을 하던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희한하네. 자, 이제 구멍을 다시 파주고 테두리를 깎아내고 이 두께를 갈아서 좀 조절해 주면은 뭐 얼추 계획했던 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멍은 이렇게 팠고요. 자, 빵 뚫렸죠? 자, 그리고 여백 부분을 앞쪽 모양에 맞춰서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일단 큰 형태를 맞추고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계획대로 됐습니다. 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꼈고요. 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아니 무슨 별걸 다 하네요. 제가 그냥 별노가다를 다 하네. 또 프라 만들다가 이런 노가다는 처음 해보는데, 아니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저기 뭐야 킴스 프라모델이었나 형제과학이었나 아무튼 그 국내 그 흑역사죠. 이상한 프라모델이 옛날에 복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카피판이죠. 그 중에서 이게 로버트가 열차로 칙칙폭폭 열차로 변하는 프라모델이 있었어요. 저희 형이 초등학교 때 그걸 사서 만들었다가 가슴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부품이 왼쪽만 2개 들어있었던 거죠. 금형사고입니다. 금형사고. 그게 근데 쌍팔년도 얘기인데, 아니 뭐 그 시절도 아니고 참 경악스럽습니다. 하지만 해결했습니다. 야, 근데 여기다가 시간을 참 이렇게 쓸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되긴 했어요. 근데 하나 더 해야 돼요. 양쪽 팔이 2개라서 지금 하나만 했고 나머지 하나도 또 작업해야 됩니다. 아이고 귀찮네. 자,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좀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건 뭐 해결은 했네요. 어느 정도 작업이 조금 진행돼서 완성된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리 부분. 자, 다리 부분도 일단 이 정도까지 조립을 했고요. 자, 조금 달라진 거라면은 이렇게 허벅지 부분에 이 피스톤 이 부분을 실버로 칠했었는데 너무 좀 썰렁해 보여서 디테일이 좀 떨어져 보였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먹선을 마저 넣어줬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담 마카 실버를 이용했을 때는 건담 수성 먹선 펜을 이용하셔서 먹선을 넣으셔야지 이 도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붓펜 타입을 이용하세요. 물론 만드는데 고생은 했지만 뭐 그만큼 보상은 있습니다. 자, 만들면서 아주 빡치고 열받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좀 흐뭇해지긴 하네요. 색 분할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RG급이고요. 그리고 이 뒤쪽 부스터도 이렇게 도색이 완료됐습니다. 도색 자체는 건담 마카 실버랑 메탈릭 블루를 이용했어요. 이 메탈릭 블루가 아주 좋더라고요.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메탈릭 블루, 메탈릭 실버 다 되게 실버? 메탈릭 레드 다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팔 부분이었죠. 네, 저를 아주 정신을 쏙 빼놨던, 저를 자아성찰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이죠. 이쪽에 이렇게 실린더가 나오는 기믹을 보여줍니다. 가동성도 아주 좋아요. 완전히 디귿자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 위치를 좀 제가 이동을 시켰죠. 뭐 나름 효과적으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위쪽은 골드로 칠할 아니지 쓸리지.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예쁘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멋진 부분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 백팩인데 보시면은 디테일 훌륭합니다. 다만 이제 중국제답게 이런 부분들은 가공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지금 많이 다듬은 건데도 이런 부분이 좀 울퉁불퉁합니다. 기본적으로 막 이상 찌꺼기 같은 게 많아서
나름 간다고 손을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완벽하게 살려내지는 못했어요.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안쪽에 보이는 골드 부분, 네, 건담 마카 골드를 이용했고요.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요. 자, 요 안쪽 부품에 그냥 건담 마카 골드로 살짝 칠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합하니까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요.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빔샤벨이 꽂히는 요 부분이 기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빠져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팔이 짧아서 뒤를 잡는 뭐 모션을 할 때 쓰라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요거 되게 잘 빠져요. 움직이면 잘 빠지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건담 마카 실버랑 아까 마찬가지로 메탈릭 블루로 이렇게 색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성 먹선 펜으로 먹선을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부스터 가동도 되고, 가장 멋진 부분은 요거죠. 이제 보조 부스터가 요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짠. 자, 이런 부분은 너무 이쁘고 좀 멋있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죠. 기믹 자체는 진짜 계속 볼수록 좀 감탄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만들면은 좀 빡이 칠 수 있다는 거. 네, 빡이 친다라기보단 자아 성찰이죠. 자아 성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하다가 또 하나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순간 또 저기 멘탈이 완전 붕괴될 뻔한 사건을 알려드릴게요. 팔꿈치 요 관절 부분에 요 파츠가 생각보다 세게 껴져서 안심을 했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여길 이게 자꾸 쳐요. 그래서 움직이다가 얘가 뿅 하고 발사되는 상황이 좀 전에 벌어졌었는데 뭐 저는 항상 운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이 도왔습니다. 날아간 부품이 박스 안으로 떨어져서 다행히 뭐 멘탈이 이제 붕괴되는 일까지는 안 갔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간 접착제나 이제 순간 접착제가 좀 귀찮거나 부담스러운 분들은 ABS 시멘트를 반드시 사용해서 헐렁헐렁한 부품들은 반드시 접착을 꼭 해주세요. 이 중국 제프라들은 특히 튀어나가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품들이, 그리고 관절 같은 데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안쪽 관절이 점점 벌어져서 분리되는 일도 많이 생겨요. 물론 이제 그건 반다이 제품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관절도 웬만하면 이제 접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에 있는 관절만 벌어져 버리면 걔를 누르기 위해서 다시 외장을 벗기고 또 막 눌러야 되는 이런 귀찮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ABS 본드에 관해서는 저번에 얘가 이제 다 굳어가지고 액괴가 되고 막 이랬는데 ABS 본드 특성상 원래 자주 그런답니다. 근데 뭐 가격이 엄청 비싼 게 아니니까 쓰다가 굳어버리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 걸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S 본드는 접합선 수정용으로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사실 ABS 부품을 접합선을 수정하시려면은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시는 게 정석이고요. ABS 본드는 일반 시멘트랑 다르게 ABS를 녹여서 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얘 자체의 끈끈함을 이용해서 부품을 고정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ABS 본드 접합선 수정용으로는 용이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퇴근하다가 옆에 멋진 오토바이가 있어서 제가 옆에서 살짝 찍어봤는데 안전을 위해서 무릎 보호대 꼭 하시고요. 그리고 부츠는 일반 운동화는 사고 나면은 정말 다 날아갑니다. 신발 벗겨지고 발가락이 아예 아스팔트에 갈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라이딩 전용 부츠에 롱 부츠는 아니더라도 한 중간 발목 부츠 정도로 된 보호가 되는 신발을 꼭 신으세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고 한 번 나면은 발이 아예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평생 장애가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그런 거를 조금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발목 부분에 대한 보호를 꼭 신경 쓰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살법, 안녕하살법 받아치기. 제가 아는 동생이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랑 구독자가 올라가고 인싸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자, 어쨌건 제 구독자분 중에 악돔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그냥 질문을 올리셨는데, 우선 이분이 피부 미용 관련 직업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시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마 안 될 거야. 우린 아마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 관련 그래픽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직업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선은 게임 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어요. 전부 다 얘기 드리기엔 너무 많고요. 간단하게 제가 하는 일만 얘기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래픽 쪽 2D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합니다. 주로 이제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뭐 캐릭터를 그릴 때도 있고, 배경을 그릴 때도 있고, 뭐 아이템 박스를 그릴 때도 있고, 뭐 미키마우스 뭐 신발을 그릴 때도 있고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막 그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원화를 그리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직군이 있고요. 그러면 2D 그래픽 쪽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닥치고 그림만 잘 그리면 됩니다. 캐릭터 디자이너로 이제 지원을 하고 싶으시면은 캐릭터를 잘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 뽀로로던 뭐 리니지에 나오는 뭐 멋진 기사를 그리던 어쨌건 그 회사에서 필요한 캐릭터를 그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끝입니다. 그냥 가서 바로 일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잘 그려야죠. 물론 모든 전제에는 잘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배경 쪽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배경을 잘 그리시면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멋진 막 공성전 막 성이 불타고 막 이런 멋진 배경 이런 거를 그리시는 걸 잘하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뭐 멋진 배경 뭐 한 서너 장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력서 넣으시면은 그림 잘 그리면은 바로 뽑혀서 그냥 가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직군은 이제 3D 그래픽 쪽이 있어요. 3D 그래픽 쪽은 3D 맥스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3D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모델링.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 아니고요. 캐릭터 디자이너가 멋진 뭐 곰돌이를 그려줬다. 그러면은 그 곰돌이를 3D로 멋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직군입니다. 3D 모델러라고 주로 불러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3D 모델링을 가지고 또는 2D 원화를 가지고 주인공들이 움직이는 거를 만드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뭐 주인공이 이렇게 막 달려가는 장면, 뭐 칼질하는 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전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멋지게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애니메이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펙트 쪽은 말 그대로 이제 특수 효과, 뭐 이게 막 레이저 빵 뿅 나가거나 뭐 이거 뒤에 막 폭탄이 터지거나 게임에서 그럴 때 이제 막 멋지게 터지는 그 이펙트를 직접 그리기도 하고 폭파하는 그런 특수 효과, 그 이펙트를 만드는 거예요. FX라고도 하죠. 그런 일만 하는 분들이 이제 이펙터라고 따로 또 여기 회사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쪽이 있고요. 사운드는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효과음, 음악 뭐 이런 걸 만드는 분인데 그냥 음악을 잘 작곡하고 만들고 이런 분들이 회사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작곡 능력도 어느 정도는 되시더라고요. 뭐 EDM 같은 거 많이 만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획자가 있고요. 뭐 기획서를 쓰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 이렇게 뽑기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게임을 재밌게 하고 돈을 많이 쓸 겁니다. 초안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잘하는 분들이 이제 게임 기획자라고, 뭐 게임 디자이너라고도 요즘엔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게임 기획자, 게임 디자이너. 간혹 이제 게임 디자이너라 그래서 그게 이제 게임의 뭐 그림 아트 쪽 관련된 일인 줄 알고 잘못 이제 입사 지원서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고 게임 디자이너라는 거는 게임 기획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머, 이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 뭐 GW 베이직이라거나
여러 가지 언어를 갖다 프로그램 막 해서 뭐 이제 코딩을 막 해가지고 실제로 주인공들이 막 뛰어다니고 점프 뛰고 막 프로그램 상에서 그게 구현되도록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일단 공부 잘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좀 머리들이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외국 프로그램 책들이 다 외국 책이 많고 언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게 회화는 못하더라도 읽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줄 아셔야지 되게 좀 훌륭한 프로그래머로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사업팀이니 뭐 마케팅 팀이니 영업팀 뭐 이상한 부서들이 많은데 그런 부서들은 사실 이제 개발팀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입사하는 파트는 대부분 개발팀입니다. 실제 게임을 만드는 그런 직군들 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픽 쪽 위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쪽으로 어쨌건 게임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다면은 일단 자기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리면 그냥 끝이에요. 게임 회사는 특이하게 학력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고요. 그냥 한글 읽을 줄 알고 한글로 대화 소통될 정도면은 입사 가능하고요. 대신에 자기 분야에서는 잘해야 됩니다. 학벌이나 뭐 토익, 토플 이런 점수를 아예 안 보는 대신에 일단은 그림 그리는 직군으로 들어갔으면 그림만 정말 잘 그리면은 뭐 내가 고졸이던 대졸이던 상관없이 자기 실력 여하에 따라서 되게 높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 나는 정말 뭐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고 싶은데 그림 그릴 줄 몰라서 못하겠다. 뭐 3D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뭐 툴을 다룰 줄 몰라서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일단 집에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뭐 빨리 하시려면은 요즘에는 게임 학원 같은 데 되게 많아요. 게임 학원은 대부분 이제 그 개발팀에 입사를 하기 위한 분들이 주로 이제 가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픽 툴 사용법, 뭐 그림 그리는 법 이런 거를 대부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뜻이 있다면은 그런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이제 게임 회사 다니는 거랑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 회사 다니는 거랑 또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게임 회사는 요즘엔 야근을 이제 거의 없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야근을 안 하진 않는다고 봐요. 저 오늘도 야근하고 와가지고 회사에서 시킨 야근은 아니고요. 뭐 제 욕심에서 하는 야근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고치고 싶어. 뭔가 좀 주인공 칼을 그렸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더 좀 멋있게 그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게임에서 주인공이 칼 휘두르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자기 만족이 좀 느껴지잖아요. 남들한테 좀 부끄럽지도 않고. 일반 회사들은 뭐 이렇게 되게 업무가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문서 관련된 작업이나 이런 거라서 야근이 좀 지옥 같을 수도 있겠지만 게임 회사에서는 사실 야근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꽤 재밌게 야근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야근을 이렇게 권장하거나 야근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야근은 안 하는 게 좋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야근을 안 할 만큼 실력이 안 되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더 빠르고 더 멋진 디자인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야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뭐 저는 재능이 있다라기보다는 저도 약간 노력파 쪽입니다. 뭐 그럴 거예요. 진짜 게임을 좋아해야지 게임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게임 회사 역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야근 많지, 그리고 일 많지. 뭐 같은 얘기인가? 네, 그리고 약간 박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회사들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안 주는 편입니다. 물론 대기업하고 비교하면은 뭐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에 비해서는 연봉이나 월급이 형편없이 낮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뭐 일하는 분위기가 조금 자유롭고 편한 건 있습니다. 저 여기 뭐 솔직히 귀걸이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머리 막 노랗게 염색하고 가고 뭐 코를 뭐 여길 뚫건 뭐 혀를 뚫건 문신 뭐 노래 들으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림 그릴 때 저도 가끔 이제 노래 들으면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쪽에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 있으면은 소리를 그냥 들으면서 그냥 뭐 그림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해진 일정의 작업물만 제대로 납품을 한다면 회사에서 아주 크게 터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업물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기간을 자꾸 못 맞추는데 뭐 딴짓하고 있고 이러면은 당연히 회사 잘리겠죠. 네, 눈치코치. 자기가 실력만 되면 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게 게임 회사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무직 회사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 게임을 뭐 이렇게 자기 회사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남의 회사 게임도 잠깐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게임 회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게임을 잘 아는 분들이 입사하면 좋다는 건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게임 지식이 폭넓을수록 작업물도 더 잘 나옵니다. 솔직히 디자인을 하더라도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게임을 잘 모르면은 기본 소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본 소양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의 양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야근도 자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근데 그럴 때 하기 싫은 거를 정말 하는 거면은 너무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야근을 되게 많이 하고 예전에 회사를 다니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버티는 이유가 그냥 재밌어서 그래요. 재밌어서. 그냥 게임 만드는 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꿈이었고 그런 꿈을 갖다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찾아간 편이라 뭐 약간 고달퍼도 아니 재밌잖아요. 솔직히 게임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든 게임에 막 주인공들이 막 내가 디자인한 게 게임에서 막 굴러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면은 전 그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이제 자기의 연봉을 높이고 이러는 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그거는 회사에다가 뭐 싸우던 지지고 볶던 뭐 돈을 더 달라고 어떻게 쫄라보던 사장님한테 어쨌건 돈을 더 벌고 싶다면은 뭐 연봉을 더 많이 올리고 싶다면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충족시켜 주면은 여러분들이 연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제가 짧게 다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 악동님이 어떤 성향의 분인지도 전 몰라요. 그리고 악동님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뭐 3D 모델링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쪽에 공부를 해라 어떻게 준비를 해라라고 당장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은 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있어요. DM이라고 부르는데 저한테 메시지를 비공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건담 대륙제 건담 요거네요. 대륙제 SD 건담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진도가 정말 안 나가네요. 제가 좀 계속 바빠요. 요즘에 회사에서도 갑자기 일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개인 사정도 좀 여러가지 있었고요. 주말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또 만들어서 SD 건담 대륙제 정말 멘탈이 많이 제가 붕괴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